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엔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어제부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재난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에선 도로가 잠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중부지방 곳곳의 피해 상황,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입니다. 길을 가던 여성이 넘어진 뒤 빠른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립니다. 일어나려 해보지만 몇 바퀴를 물속에서 구릅니다. 강남역 또 다른 곳에서도 엉덩이까지 차오른 물에 넘어지고 빠지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계단으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4호선 이수역 승강장에는 빗물이 계단을 타고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산사태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입니다. 길 위에 커다란 바위들이 나뒹굴고 주변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초구의 한 도로에도 산사태로 흙이 떠밀려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밤 시내버스 안, 의자는 드러치한 물에 오간 데 없고 천장 손잡이만 간신히 침수를 면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흑석동에선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쯤 경기 시흥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재난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도중에 폐쇄되고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특히 걱정인데요. 서울 지하철 이수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어젯밤 서울의 비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가 거세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이수역에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 이수역에는 빗물이 가득 차서 역사 안에까지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앞에 전통시장인데요. 이렇게 거리에는 물건들이 잔뜩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상인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물막에 소용없어. 어제 물막을 막았는데 안에서 막 역수를 하니까. 네, 네. 바닥은 완전히 진흙탕이 됐고 거대한 이런 집기들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들도 한가득인데요.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도 홍천, 철원 등의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충청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명 피해도 있었죠. 피해 상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동작구에선 60대 구청 직원 1명이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다가 숨졌습니다. 감전됐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반지하에 갇혀있던 40대 3명이 침수 때문에 숨졌습니다. 서울에서만 5명, 경기에서 2명, 총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명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도 생겼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107세대 163명입니다. 경기도의 23개 시군에는 현재 산사태 경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긴급 안내 문자로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산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비에 휩쓸려 쓰러지거나 물에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은 시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아침 출근길이 또 걱정입니다. 현재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어제 퇴근길만큼은 아니어도 아침 출근길 여전히 걱정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은 여전히 통제된 곳이 많은데요. 잠수교 양방향이 어제부터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로 일부 구간도 지금 통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와 한강대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일부 역에 선로가 침수되면서 급행이 모두 멈췄습니다. 일부
일부 구간만 일반 열차로만 운행합니다. 나머지 1에서 8호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경기도는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가 산사태로 통제됐습니다. 출근길 나서기 전에 교통 상황 미리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동 이수역 앞에서 JTBC 정재우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승 기자입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머무는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 동안 136.5mm의 비가 쏟아져 역대 최고치를 80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틀 사이 누적 강수량도 서울 신대방동 400mm 이상, 경기도 양평과 광주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호츠크해 일대에 거대한 고기압이 지난달부터 계속 버티고 있어 여기에 가로막힌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그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하며 정체전선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중부지방에선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오겠고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엔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고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100에서 200, 강원 동해안과 충청 50에서 150, 전북 북부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은 정체전선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베트남 동쪽 해상에 자리한 열대저압부가 변수입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오늘 오후 제7호 태풍 무란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힘을 실어 정체전선을 좀 더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된 중부지방 폭우는 오늘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엔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가 이번 폭우가 만든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이 기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요? 네, 어제 폭우가 시작된 이후에 시민들, 국민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시간 강남역 슈퍼맨 등장이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글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배수관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우산이나 우의도 없이 맨손으로 막힌 배수관을 뚫고 있었는데요. 음료 캔이나 종이컵, 비닐 등으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자 직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엔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도 금방 내려갔다. 슈퍼맨이 따로 없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는데요.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제 출퇴근길만 걱정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직접 나서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지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또 다른 피해도 또 우려가 되죠. 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또 이제 그래서 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형몰 등에서 천장이 물이 샜는데요. 이 주요 하천에서도 물이 크게 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서울 도림천의 모습인데요. 이 탁한 색을 띤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예전 모습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걸 보고는 이 정도로 물이 찬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릴 땐 최대한 하천 근처에 접근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이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있던 값비싼 자동차들도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침수 피해 때문인지 한참이나 계속 깜빡이던 건물 간판들은 결국 정전으로 모두 꺼지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네, 모두 안전에 유의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장면인데 도대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진도 화제가 됐죠.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 대화방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 도로 한가운데 물에 잠긴 자동차 위에 올라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의 모습,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 서울 서초동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 물에 빠져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해탈한 듯한 모습에 서초동 현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촬영한 사진이 번갈아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그야말로 우픈 장면입니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 침수된 도로 위에서 수영하려는 사람의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사진을 찍은 사람도 침수된 차 안에 있었군요. 두 분 모두 무사히 귀가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두성 기자였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은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반된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80년 만에 기록적인 강수량이라고 하는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7월 말에 장마가 끝났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혹시 7월 장마 때보다 이렇게 더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실제로 이제 7월 장마 때보다 지금 비가 더 많이 오는 이유는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찬 공기가 그때보다 더 강하게 내려왔고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버티는 힘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한 대기불안정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했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은 80년 만이고 실제로 하루 강수량은 거의 102년 만에 이제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많이 비가 왔다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억으로는 이제 2011년에 이제 우미연산 산사태 때였는데 이때보다도 실제로 비가 더 많이 온 그런 상태를 보인 것이죠. 와, 하루 강수량으로 치면 102년 만에 가장 많이 온 비라는 거죠. 네. 보통 2차 장마, 이 가을 장마라는 게 말복이 지나고 8월 말쯤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8월 초순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가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1차 장마가 대개 6월에서 7월 사이에 일단 끝나고 네. 지금도 끝났죠. 똑같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대개 8월 말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폭염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그리고 이제 2차 장마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이제 대개 8월 말에서 9월 초.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후퇴 내려가면서 수축하면서 전선대가 다시 내려오면서 두 번째 영향을 줄 때 2차 장마라고 부르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죠. 뭐 8월 초순 말에 거의 2차 장마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거의 그 기압 배치라든가 기상 요소라든가 이런 가지를 보면은 장마예요, 이제는. 네네네. 그러니까 장마가 이제 성성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보원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2차 장마가 8월 이렇게 이제 8일 시작하는 경우는 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마가 이제 보통 8월 초라든가 중순에도 비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기압골로 그렇더라도 네. 이제 하루 내지 이틀 영향을 주고 끝나는데 이번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중부지방에. 그래서 거의 뭐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일단 네. 비가 올 거로 예측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장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뭐 열흘 정도 예보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까요? 지금 저 보통 비 예보는 이틀 간격으로 잘라서 예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보를 낼 때 오늘까지 제일 많이 오는 것이 300mm 이상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네. 오늘 다시 예보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300mm 이상 비가 또다시 많이 오는 곳은 올 것이다. 이 예보를 했는데 일단 장마에서는 중부지방이 중심이 되더라도 약간씩 오르내립니다. 이게 수축되고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밤서부터 오늘 아침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가장 강하게 오는 비가 대개 경기 남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오후 늦게부터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또 다시 서울 쪽에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이제 다소 오르내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예측을 할 때는 이번 주에 최소한 이 수도권 쪽에 500에서 한 700mm 정도 총 비가 올 것이라고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왔던 게 2020년 8월 장마 때입니다. 그때 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때도 일주일에 거의 500에서 700mm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체감 온도가 지금 36도까지 이르는 폭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굉장히 찬 고기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층까지 굉장히 찹니다. 그런데 밑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은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고기압 사이의 세력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비가 오는 구역은 좁아집니다.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장마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중부지방 쪽은 비가 오더라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게 되는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분간은 물론 이제 뭐 12일에 13일 사이에 남부도 약간 비가 올 거는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또다시 장마전선 자체가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당분간은 뭐 계속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중부지방도 장마철이라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닙니다. 비가 잠깐 그친다고 하더라도 주 세력 자체가 중부지방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네. 중부지방 자체는 다음 주 한 18일까지도 일단 예상은 이런 우리가 모델 같은 거 보면은 비는 계속 뭐 하루 이틀은 비가 안 올지 모르더라도 네. 계속 비가 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뭐 7호 태풍 무란 발생 소식도 있던데 태풍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거나 하진 않을지 그리고 이번 장마 이 비가 끝나고 나면 폭염은 또 가는 건지 이렇게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7호 태풍 무란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하이난 중국 하이난 섬이 있죠. 그러니까 홍콩 서쪽 네. 그쪽으로 대개 이제 11일 그러니까 내일 정도 상륙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그쪽에서 태풍이 상륙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비로 영향을 주는데 네. 한 2, 3일 후 정도의 비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13일 정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비는 그쪽의 수증기 영향을 받지만 이게 이제 중국 대륙을 길게 거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일단 줄 거는 보이지 않고요. 네. 이제 중부지방은 이번에 이제 18일까지 일단 비가 오고 나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절, 그러니까 이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중부지방은 저 큰 더위는 없지 않겠나 올여름에. 다만 남부지방은 8월까지는 계속 폭염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